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당뇨 관리의 본격적 시작 단계 요거에 관한 영상을 한 단극의 첫걸음과 함께 총 20개의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당뇨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단지 20개 영상으로 어떻게 당뇨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당뇨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드렸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족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거시적 조망으로 시작해서 당뇨를 극복하는 전체적인 시점 요렇게 접근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보는 각도나 시점에 따라서 같은 당뇨에 있는 상황이더라도 느낌이나 나타나는 효과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겹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점들이 다를 것이고요. 또한 적용하는 방법에서 조금은 달라진 느낌으로 적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런 내용만은 다룰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관리하는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을 두루두루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소금의 효능을 갖다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소금에 대한 것도 따로 다룰 예정인데요. 소금 자체에 대한 것도요.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이라든가 혹은 개념적인 거 이런 걸로 소금이 좋다 혹은 어떤 소금이 좋다 혹은 뭐 그게 나쁘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좋은 천일염 어떻게 고르는지 뭐 그 방법들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복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가족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잖아요. 뭔가를 익혀야 되고 뭔가를 자꾸 적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담감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걸 갖다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금의 효능으로서 볼 수 있을 만한 게요. 혈액을 맑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첫 번째 혈액이 맑게 한다라는 게 일단 이 혈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한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 있는 기능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소금이 혈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슬라이드 보면은 소금은 혈액을 맑게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 0.9% 이상의 9%의 염분이 항상 유지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게 유지되지 않으면 몸의 각 기관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0.9% 염분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응급실에 가보시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0.9%의 생리식염수를 그 물주머니를 갖다가 달아서 혈관으로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몸의 염도가 깨져서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만 돼도 몸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급한 불들 이런 거는 다 끄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게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평소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염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소금을 우리가 몸에 막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을 물로 용해시켜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우리 몸에 다시 스며들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혈관으로 소금물을 집어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거 인공으로 만들어진 소금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주는 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 먹어서 우리 몸에 0.9%를 맞춰주는 거 어떤 게 더 좋을 것인지는 그냥 제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 혈액이 하는 일은 뭔데요? 우리 몸에서요. 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변화가 나타난 그 장소,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혈액입니다. 자, 어디가 부딪혔어요. 혹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찔렸어요. 그런 반응이 나타나죠. 부딪혀서 아프면 그런 변화가 내 몸에 왔다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파스를 바르는 게 아니라 피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죠. 혈액이요. 그러니까 붓기도 하고 피도 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찔리거나 뭐 베어서 그냥 계속 피가 난다라는 거 뭐 찔려서 베어서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피가 나는 이유가 그 상처난 자리에 나와서 굳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막 혹시라도 너무 많이 상처가 나면 굳어질 시간이 없이 계속 흘러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잘 봉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혈을 막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피가 나와서 굳어서 우리 몸을 스스로 상처를 갖다 막아주고요. 시간이 또 지나면 아물고 다시 또 세포들이 재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 시작은 항상 혈액이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그런 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적재적소에 계속 있는 그런 우리 몸 요소로서 혈액은 아마도 현장 전문가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혈액을 맑게 해서 열일 아니라 백일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혈액은 스스로가 수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계속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도 용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5리터, 뭐 6리터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요, 혈액은요, 몸의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용액이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면,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꼽아가지고 오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몸의 밸런스를 유지시킵니다. 그게 들어와서요. 염분 부족으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우리 몸 구석구석 이 용액이 퍼지면서 피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밸런스를 체크하고, 기본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 집에서 화초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물 안 주면 시들어져가지고 잎들이 축 늘어지잖아요. 근데 물을 조금 주게 되면 금방 몇 시간 이내에 다시 생생하게 통통하게 되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화초에 물을 주고 공급해주고요. 그다음에 혈관으로 염도를 맞추도록 해서 우리 몸의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자, 요거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식염술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치료의 역할하거나 뭐 나빠졌던 우리의 몸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몸의 기본도 충족되지 않았던 그런 기본적인 환경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관으로 강제 주입되는 소금보다는 주입되는 게 소금보다는 우리 몸으로 섭취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이죠. 그게 최상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이 됐다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소금의 역할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하게 되느냐? 몸에 정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온 소금은 우리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트륨은 스스로 자꾸 뭔가를 흡착시켜요, 자기 몸에.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온몸을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찌꺼기들, 기타 필요 없는 것들을 나트륨 자기의 몸에 붙여버리죠. 근데 이렇게 붙여버리고 끝나면 의미가 없는데 이 나쁜 것들 갖다가 싹 끌고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의 95% 이상이 소변으로 다 나오게 되고요. 일부가 땀이나 대변 등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금의 맛을 보면 짜잖아요. 그러니까 소변도 역시
소변의 맛을 직접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확인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변의 농도에 관한 것도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주셨어 가지고요. 근데 이 소금 농도를 갖다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요것도 체크하는 방법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소변은 물이잖아요. 그럼 소변이 그렇게 물로 해가지고 배출되면 우리 몸속에 또 물은 부족한 것이고요. 우리 다시 또 물을 먹어줘야 되고, 그러면 소금이 또 다시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소금을 보충해줘야죠. 그러니까 소금물을 드시면 가장 최적이 되는 거죠. 왜? 소금과 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은요. 우리 몸의 겉면은 씻으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 몸의 안쪽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소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피가 우리 몸을 고루고루 돌아다니다가 나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소금으로 꼭 그렇게 해서 모두 같이 건강 찾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